안녕하세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85%가 떨어지면서 17,725포인트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가 밀리는 현상이 나왔죠.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가 떨어졌고 21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이 아무래도 우려하는 부분이 일론 머스크가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부분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결국 미국 주식은 펀더멘탈로 다 올릴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YTD를 보시면 알겠지만 162%가 상승을 하였죠. 그리고 상승한 결정적인 이유는 젠슨 황이 어떠한 발언을 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크게 올라가니까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겠죠. 미국 주식은 정말로 숫자에는 솔직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근본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려면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크게 올라야 된다. 여기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엔비디아 1년 전이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1년 전쯤에 한창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게이밍 그래픽 회사가 아니라 AI 대공룡 기업으로 될 것이다. 챗 GPT가 되었던 AI를 하는 기업들에게 칩 공급을 하는 엔비디아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이것을 캐치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얻으셨고,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여전히 엔비디아가 게임 그래픽 회사라고 보셨던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차례라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라고 많은 분들이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회사로 탈바꿈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1년 뒤에 테슬라는 정말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테슬라의 가장 큰 이벤트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가 될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테슬라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세를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자율주행 다들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사실상 원격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로보택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부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 숫자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기업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인 자율주행 경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알크에서도 바이두와 웨이모가 로보택시 시장을 이렇게 열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나올수록 규제가 점차 완화가 될 것이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함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결국 자율주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입니다. 테슬라가 현재 엄청나게도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레이닝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면, 엔비디아가 게임 그래픽 회사에서 AI 반도체 기업으로 솟아올랐듯이 테슬라 역시나 전기차 기업에서 로보택시 기업으로 솟아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작점은 10월달이 될 것이다. 테슬라 주주분들은 차분하게 10월달을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느냐, 직원분들이 퇴근을 안 합니다. 매일매일 주 7일 새벽 2시까지 일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주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보상을 통해서 일한 만큼 돈을 가져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입장에서 회사의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주 5일 40시간 일하는 CEO와 직원들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의 CEO가 칼퇴근하는 CEO라면 투자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런 회사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이제 막 일을 끝냈다. 결국 하드코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미치도록 일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그랬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되었던, 스티브 잡스가 되었던, 주가 상승을 만들려면 미치도록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머스크의 발언 하나하나에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펀더멘탈을 봐야 될 것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점들이 테슬라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룹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가 계속해서 향상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 기가 팩토리 생산 능력을 본다라면 프리모트 공장과 상하이 공장이 많이 생산을 합니다.
텍사스는 부진한 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텍사스 기가 팩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을 보면서 전기차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여기에 모든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점들이 테슬라의 현재 주가가 엔비디아의 1년 전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모든 자동차 기업들을 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슈퍼컴퓨터, AI 개발용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다라면 자동차 기업들은 자율주행을 거의 포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독점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최근에 전기차 부분이 부진하다 보니까 기존 테슬라 주주분들, 로스 거버 같은 분들은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만 본다라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 어리석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언제 황금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맞이하게 될까요?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노이즈,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주가가 상승할 때도 비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테슬라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전기차 판매가 올라가면서 결국 펀더멘탈이 강해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고, 이제 테슬라는 2차 웨이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엔비디아 1년 전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들은 많이 들려오고 있네요. 사실 전기차 부분만 보더라도 세미트럭 내년부터 기대가 충분히 됩니다. 생산은 말에 시작될 것이고, 앞으로 사이버 밴 역시나 우리가 충분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보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할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핫하지만 사실상 하이브리드, 가스차들도 화재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앞으로 가격적인 부분, 유지 비용 부분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압도하면서 전기차 시대는 조금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중국 전기차의 관세 100%를 매긴다라고 말하네요. 미중 패권 전쟁은 전기차 자율주행 AI 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 14%입니다. 마이너스 14%에 굉장히 우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엔비디아 1년 전에도 곡소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게임 그래픽 회사에서 칩 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캐치하신 분들은 돈을 버셨고, 테슬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분들은 전기차에서 AI로 넘어가는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를 보시는 분들이 결국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